2002년 6월 29일 한반도가 월드컵 함성으로 지덮인 그 시각 서해 북방 한계선 해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바다를 찢어발기는 85mm 함포의 굉음이 고막을 때리는 동시에 잠수리 357호의 함교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윤영아 소령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대원들에게 대응 사격을 지시했고 한상국 하사는 타기를 움켜쥔 채 대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물에 가는 함정 아래 해저 50m 지점에서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기계장치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심해의 어둠을 뚫고 솟구친 비치색 광륜이 전장을 집어삼키려 하자 세종대왕함의 이지스 시스템이 비명을 지르며 모든 미사일을 가동했습니다. 조국의 바다를 사수하기 위해 목숨을 건 대원들의 처절한 사투와 바다 밑바닥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2002년 6월 29일 한반도는 전 국민의 뜨거운 함성과 붉은 물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 신화라는 기적을 써 내려가던 바로 그 시각 서쪽 바다 연평도 인근의 해상은 그와 정반대로 차가운 긴장감이 파도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참수리 357호의 갑반이 내리쬐는 6월의 태양은 따가웠고 바닷바람은 습기를 머금어 끈적였습니다. 함교에선 윤영아 소령은 망원경을 통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오는 상대측 경비정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디젤 엔진이 뿜어내는 묵직한 진동이 군화 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윤영아 소령은 대원들에게 인근의 어선들을 보호하며 상대측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엄중히 일렀습니다. 그때 상대측의 등산곳 6845가 갑자기 침로를 변경하며 참수리 357호를 향해 빠르게 접근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6845 전면에 장착된 85mm 포신이 기괴한 기계음을 내며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신 내부의 강성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고 장전수가 거대한 포탄을 약실에 밀어넣는 금속성 마찰음이 파도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정적은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10시 25분 평화롭던 서해의 공기를 찢어발기는 거대한 충격파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측의 85mm 함포가 불을 뿜으며 참수리 357호의 함교를 정면으로 타격했습니다. 고막을 뚫고 들어오는 파열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망치가 온몸을 두들기는 듯한 물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함교의 두꺼운 철판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뜨거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비산하며 공기를 달구었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고 함정 내부의 전선들이 끊어지며 발생하는 지직거리는 소음이 혼란을 더했습니다. 윤영아 소령은 충격으로 흔들리는 몸을 다잡으며 즉시 대응 사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도 대원들의 안위를 먼저 살피며 끝까지 지휘봉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있던 한상국 하사는 거센 충격 속에서도 배를 지키기 위해 키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땀과 바닷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오직 전방의 적선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이희환 중위가 대원들을 독려하며 20mm 시벌컨과 40mm 함포를 가동했습니다. 포신이 회전하며 발생하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고요했던 바다를 전장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포탄이 약실에서 밀려나와 총구를 떠나는 찰나의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판피가 갑판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전투의 긴박함을 더했습니다. 박동혁 경장은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부상당한 전우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구급함 속 알코올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전장의 비정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참수리 357호의 선체는 계속되는 충격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배 밑바닥으로 바닷물이 차오르는 서늘한 감촉이 대원들의 발목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은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대측 6845에서도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화염이 갑판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참수리 3585가 급히 지원에 나서며 강력한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바다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고 그 진동이 바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한상국 하사는 조타실이 화염에 휩싸이는 순간에도 끝까지 타기를 돌리며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는 대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행동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든든하게 대원들의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의 집중적인 포격은 계속되었고
참수리 3호 선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함교의 통신 장비들은 파괴되어 지직거리는 잡음만을 내뱉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전우들의 고통 섞인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윤영아 소령은 흐릿해지는 정신을 다잡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적의 움직임을 보고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지만 전장의 모든 소음을 뚫고 대원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대원들은 눈물을 삼키며 방독면 너머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금속 난간을 부여잡은 손끝에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우리 측 제2전투단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며 거대한 물살을 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대 측은 그 위용에 눌려 서서히 북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수리 357호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서서히 기울어가는 갑판 위에서 대원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다 위로 붉게 지는 노을은 월드컵의 환호성과 닮아 있었지만 그 현장은 오직 파도 소리와 대원들의 가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함정이 서서히 바닷속으로 잠기기 시작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구조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고 구조 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상국 하사는 여전히 조타실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영아 소령을 포함한 여러 대원들이 이미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눈을 감은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대원들은 그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사라져가는 참수리 357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참수리 357호의 깨진 선체 안으로 무자비하게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디젤 엔진이 멈춰버린 함정 내부는 기계들의 비명 대신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와 바닷물이 차오르는 불길한 소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매캐한 유독가스가 복도를 메웠고 비상등조차 꺼져버린 어둠 속에서 대원들은 서로의 체온과 거친 숨소리에 의지해 움직였습니다. 하늘에서는 구조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공기를 짓누르는 육중한 진동음이 들려왔습니다. 헬기가 만들어낸 강력한 하강 기류는 바다 표면을 거세게 몰아세우며 하얀 포마를 일으켰습니다. 그 바람은 갑판 위에 남아있던 화약 연기를 흩뜨려 놓았지만 전장의 비릿한 냄새까지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차가운 바다 위로 하강하는 모습이 슬로모션처럼 대원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희완 중위는 다리에 박힌 파편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에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체에서 흐르는 액체가 군화를 적시는 것을 느끼면서도 전우들을 먼저 살피라고 엄중하게 일렀습니다. 그의 시야는 자꾸만 흐려졌지만 함교를 지키다 먼저 조국의 품에 안긴 윤영아 소령의 뒷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희완 중위는 대원들에게 우리는 끝까지 이 배를 지켰으며 승리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박동혁 경장이 자신의 부상도 잊은 채 쓰러진 전우들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의 손등은 거친 금속 바닥에 긁혀 엉망이 되었지만 구급함을 움켜쥔 손길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우의 식어가는 손을 잡으며 정신을 차리라고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바다 위로 흩뿌려진 붉은 흔적들이 파도에 씻겨 내려갈 때마다 대원들의 가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함이 차올랐습니다. 그 시각 우리 측 제2전투단의 포항급 호위함들이 거대한 물살을 가르며 전속력으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함수가 파도를 가를 때마다 발생하는 하얀 포말은 마치 분노한 바다의 포효처럼 보였습니다. 76mm 주포가 기계적인 구동음을 내며 도주하는 상대측 684호의 궤적을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포술장은 사격 통제 장치의 화면을 응시하며 상대측의 비겁한 도발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상대측 684호는 이미 갑판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채 검은 연기를 꼬리처럼 매달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사했던 포탄의 탄피들이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으며 전장의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참수리 358호를 비롯한 인근의 고속정들이 화력을 집중하며 상대 측의 테러를 압박했습니다. 공중에서는 공군의 FCOK가 엔진 경음을 내뿜으며 저공 비행을 실시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참수리 357호의 조타실은 이제 완전히 침수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끝까지 타기를 놓지 않았던 한상국 하사가 배와 운명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닷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순간에도 대원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배의 균형을 잡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헌신은 푸른 서해 바다 깊은 곳에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구조된 대원들이 헬기 바스켓에 몸을 싣고 하늘로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로 서서히 기울어지며 침몰해가는 참수리 357호가 보였습니다. 대원들은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함정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2002년 6월에 찬란했던 태양은 이제 수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며 영웅들의 마지막 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함대 사령부의 작전실은 무거운 정적과 긴박한 통신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피해 상황에 입술을 깨물며 대응책을 강구했습니다. 조국의 영해를 침범한 무리에게는 오직 강력한 응징만이 있을 뿐이라고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모든 부대에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가 유지되었고 대원들은 방탄복의 끈을 다시 조이며 다음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헬기 안에서 대원들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누군가는 고통에 신음했고 누군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우리가 이 바다를 지켜냈다는 자부심과 떠나간 전우들에 대한 그리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서해의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며 그날의 치열했던 기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구조 헬기의 육중한 엔진 진동이 가슴뼈를 울리며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섞인 소금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생존한 대원들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헬기 윈치에 매달린 바스켓이 공중에서 심하게 흔들렸고 그 위에는 이미 별이 되어버린 전우와 숨이 가쁜 부상병들이 겹겹이 몸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잠수리 357호의 상처 입은 선체는 이제 해수면 아래로 영원히 몸을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체 내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공기가 수면 위로 솟구치며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냈고 그 소리는 마치 바다가 내뱉는 마지막 탄식처럼 들렸습니다. 함교 근처에서 펄럭이던 태극기가 바닷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지다가 이내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원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거수경례를 올렸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 차가운 서해 바다로 스며들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된 대원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흰색 시트 위로 배어나오는 붉은 액체는 그날의 전투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혈압을 체크하고 상처 부위를 소독했지만 현장의 화약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동혁 병장은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다른 대원들의 안부를 물으며 끝까지 군인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포탄 파편으로 인해 감각이 무뎌졌지만 전우의 손을 잡았던 온기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해군 작전사령부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100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북방 한계선 인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상대 측이 북방으로 도주했다고는 하나 그들의 레이더 기지는 여전히 우리 함정들을 향해 날카로운 전파를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지휘부는 즉각적인 응징 보복 태세를 갖추라고 모든 함대에 지시했습니다. 전 함정의 포구는 북쪽을 향해 고정되었고 장전수들은 언제든 포탄을 밀어넣을 준비를 마친 채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육지에서는 월드컵의 열기가 여전했지만 서해의 최전방을 지키는 대원들에게 그 함성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영웅들이 산화한 그 자리에는 차가운 파도만이 무심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한상국 하사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대원들이 검은색 잠수복을 입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흙탕물 속에서 그들은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침몰한 함체를 더듬어 나갔습니다. 침몰한 잠수리 357호의 내부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뒤틀린 철판과 깨진 유리 파편들이 잠수사들의 진행을 가로막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복도를 비출 때마다 부유물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잠수사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조타실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의 문은 수압과 뒤틀린 선체 때문에 굳게 닫혀 있었고 잠수사들은 유압 장비를 동원해 문을 개방하려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순간 잠수사 중 한 명의 무전기에서 긴박한 신호가 흘러나왔습니다. 조타실 내부에서 사람의 형체로 보이는 무언가를 포착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것은 키를 움켜쥔 채 미동도 하지 않는 한 실루엣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잠수사의 다음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수종 탐색 장비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알 수 없는 거대한 금속 물체가
빠른 속도로 수색 지점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해 50m 아래의 압력은 인간의 흉곽을 짓누르는 무거운 납덩이와 같았습니다. 잠수사들의 공기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포는 수압에 밀려 잘게 부서지며 수면을 향해 힘겹게 치솟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성능 탐조등의 불빛만이 잠수리 357호의 찢겨진 선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철판이 휘어지며 만들어낸 날카로운 단면들은 침입자를 거부하는 괴물의 이빨처럼 돋아나 있었습니다. 조타실의 육중한 수밀문 앞에 선 잠수사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헬멧 내부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압 절단기가 작동하며 내는 미세한 진동이 장갑을 타고 손목을 거쳐 어깨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맞물려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수중의 밀도를 타고 고막을 울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그 틈 사이로 빠져나온 차가운 물살이 잠수사의 몸을 뒤흔들었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서서히 조타실 내부를 훑어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상국 하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조타기를 두 손으로 굳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단단했고 배가 가라앉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침노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군복 소매는 물결에 힘없이 흔들렸지만 키를 진 손가락 끝은 하얗게 변한 채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수사는 그 장엄한 광경 앞에 경건함을 느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한상국 하사의 몸을 수습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조타기를 쥔 그의 손은 마치 선체와 하나가 된 것처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잠수사는 한상국 하사가 조국을 위해 바친 헌신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우의 등을 어루만지며 이제는 편히 쉬어도 좋다고 마음속으로 뇌까렸습니다. 그 순간 지상에 위치한 작전 통제실에서는 비상벨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음탐사가 헤드셋을 고쳤으며 모니터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음향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심해를 가르고 다가오는 그 소리는 일반적인 어선의 엔진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고주파의 날카로운 기계음이 소나 화면을 가득 채웠고 그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수색 해역을 향해 직선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듯 모든 이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해상에 대기 중이던 호위함의 함장은 즉시 모든 승조원에게 전투 배치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대잠 헬기가 엔진의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이륙을 준비했고 조종사의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바다 아래에 잠복해 있던 검은 그림자는 이제 육안으로도 감지될 만큼 수면 근처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뿜어내는 거대한 물결은 수색 작업을 벌이던 고무보트를 뒤엎을 듯이 몰아쳤습니다. 잠수사는 수중 통신기를 통해 긴급 부상 지시를 전달받았지만 조타실에 홀로 남겨진 한상국 하사를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조타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대한 검은색 선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을 띤 공격용 수종 이동체임이 분명했습니다. 금속성 마찰음이 선체를 긁고 지나가는 충격으로 인해 잠수사의 몸은 사방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뿌연 흙탕물이 다시 시야를 가렸고 통신은 끊어질 듯 지직거리는 잡음만을 내뱉었습니다. 호위함의 함교에서는 포술장이 주포의 조준경을 바라보며 사격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대 측의 도발이 수중에서 다시 시작된 것이라면 이번에는 결코 경고 사격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바다 위로 솟구쳐 오른 정체불명의 거대한 물체는 하얀 포마를 가르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용은 마치 고대의 괴수가 잠에서 깨어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것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검은 선체 위에서는 좁고 긴 해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인간의 형체가 아니라 기괴한 형태의 무인 장비들이었습니다. 그 장비들의 렌즈가 붉은 빛을 발산하며 아군 함정을 조준하기 시작하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공중의 헬기는 미사일 발사 버튼에 손가락을 올린 채 함장의 마지막 명령만을 기다리며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검은색 물체는 일반적인 잠수함의 형상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심해의 포식자가 먹잇감을 노리듯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선체를 과시하며 서해의 파도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선체 상부에 장착된 붉은색 광학 렌즈들이 기계적인 회전음을 내며 아군 함정들의 위치를 정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렌즈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열기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모습이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포항급 호위함의 함교에서는 긴박한 보고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음탐사는 상대 측의 수중 이동체가 내뿜는 소음 패턴이
기존의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함장은 차가운 금속 난간을 움켜쥔 채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모든 화력을 해당 목표물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6mm 주포의 거대한 포신이 유압 시스템의 묵직한 구동음과 함께 목표물을 향해 서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탄이 약실로 장전되는 쇳소리는 전장의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바닷속 상황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침몰한 참수리 357호의 조타실 안에서 한상국 하사를 수습하던 UDT 대원들은 수중 통신기를 통해 들려오는 긴급 경고에 숨을 멈췄습니다. 강력한 수중 음파가 대원들의 가슴을 때리며 고막을 압박해왔습니다. 대원은 자신들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거대한 그림자가 아군이 아님을 직감하고 차가운 조타실 벽면에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그의 손끝에 닿은 한상국 하사의 차가운 군복 감촉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온기처럼 느껴져 대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정체불명의 수중 이동체에서 발사된 강력한 전자기파가 아군 함정의 GPS 신호를 교란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로 노이즈가 가득 차올랐고 정밀 유도 무기들의 조준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통신 장비들은 지직거리는 불쾌한 파이어룸을 내뱉으며 먹통이 되어봤습니다. 상대측은 이 틈을 타서 연평도 인근 해역으로 다시금 자신들의 경비정들을 전진 배치시키며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지휘부는 즉각적인 수동 조준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원들의 눈과 숙련된 감각뿐이었습니다. 포술장들은 아날로그 조준경에 눈을 고정한 채 파도에 흔들리는 조준선을 정렬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들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가를 적셨지만 누구 하나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영예를 한치도 내어줄 수 없다는 단호한 결의가 함정 전체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때 수면 위로 부상했던 검은 물체의 후미에서 푸른색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추진 기관의 연소와는 다른 고도로 정제된 에너지의 폭발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하늘 높이 솟구쳤고 그 충격파가 해면에 정박해 있던 구조정들을 뒤흔들었습니다. 물기둥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폭포 아래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소음이 고막을 파고들었고 바다 위에는 알 수 없는 기계 부품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잠 헬기 조종사는 하강 기류를 이겨내며 미사일 발사 허가를 다시금 요청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발사 버튼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사냥감을 포착한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알 수 없는 진동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동은 단순한 지진이나 폭발음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내는 거대한 기계장치의 박동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잠수사들은 수중에서 그 진동의 근원을 찾아 시선을 벌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참수리 357호가 가라앉아 있는 해저 지형 자체가 서서히 갈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눈부신 광원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수심 50m의 어두운 바다를 대나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술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구조물이 서해 바다 밑바닥에 숨겨져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함대 사령부에 보고되자 작전실 내의 모든 장성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상대 측의 도발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기계장치가 우리 해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서해 연평도 앞바다는 이제 단순한 분쟁 지역을 넘어 인류가 마주한 적 없는 거대한 사건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떠나간 전우들의 넋을 기를 여유조차 주지 않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대원들은 다시 한번 무기를 움켜쥐었습니다. 해저 50m 지점의 거대한 균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원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바닷물의 밀도를 단숨에 바꾸어 놓을 만큼 강력한 에너지의 방출이었습니다. UDT 대원들의 시야를 가득 채운 그 빛은 마치 심해의 태양이 폭발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대원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잠수 헬멧 내부로 전달되는 수압의 변화는 고막을 날카롭게 찔러왔고 대원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그 광원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인류의 설계 방식과는 궤를 달리하는 기하학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매끄러운 금속 표면은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머금고 있는 듯 보였고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기계음이 바닷속의 침묵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 진동은 대원들의 잠수복을 타고 심장 박동까지 간섭하며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대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수중통신기를 필사적으로 가동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괴한 전자음의 파편들 뿐이었습니다. 해수면 위 포항급 호위함의 상황실은 이제 통제불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하얀 노이즈로 뒤덮였고 레이더상의 목표물들은 수십 개로 분열되어 함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함장은 주포의 수동사격 통제 장치를 움켜쥔 포술장에게 적의 본체를 식별할 때까지 대기하라고 엄중하게 일렀습니다. 손등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입안은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승조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부여잡고 보이지 않는 적과 마주하기 위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해저에서 솟구쳐 오른 검은색 수중 이동체가 아군 함정의 우연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육중한 선체가 물살을 가르며 내는 파열음은 함정 전체를 크게 뒤흔들었고 가판이 대원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을 뒹굴어야 했습니다. 그 물체는 다시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더니 공중에 멈춰서서 기괴한 소음을 내뿜었습니다. 그것은 비행체도 잠수정도 아닌 기계적인 생명체처럼 보였고 전면부의 붉은 렌즈가 아군 함정의 함교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함장은 즉시 모든 대원들에게 전투 태세를 강화하고 인근 해역의 모든 가용 자산을 직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선 무언가임을 직감했고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 바다를 사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기관실에서는 엔진이 과열되며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가 공기를 달구었고 정비병들은 기름때 섞인 땀을 닦아내며 기계의 비명을 잠재우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공중에 멈춰 섰던 정체불명의 기계장치에서 갑자기 수천 개의 미세한 금속 파편들이 사방으로 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편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허공을 유영하다가 아군 함정의 안테나와 레이더 소자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들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전기 불꽃이 가판 곳곳에서 튀어올랐고 대원들은 정체 모를 공격으로부터 눈을 가리며 엎드려야 했습니다. 화약 냄새와 타오르는 전기장치의 매캐한 연기가 뒤섞여 전장의 비정함을 더해갔습니다. 신몰한 참수리 357호 곁을 지키던 잠수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산소통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상국 하사의 몸을 수습하기 전까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서로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느껴지는 동료에는 그 어떤 장비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조타실에 뒤틀린 철판을 걷어내기 시작했고 그 순간 해저 균열에서 뿜어져 나오던 광원이 더욱 거세게 요동치며 대원들의 몸을 집어삼킬 듯이 다가왔습니다. 해군 사령부의 대형 스크린에는 연평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에너지 반응이 붉은색 경고등과 함께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이 현상이 북한 측의 소행인지 아니면 제3의 세력에 의한 도발인지를 두고 격렬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그 어떤 전략적 판단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서해의 푸른 바다는 이제 거대한 기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대원들은 오직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거대한 폭풍의 한복판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우리 해군의 기동함대가 구원의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거대한 구축함들의 함수가 파도를 부수며 내는 장엄한 소리는 고립된 대원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 거대한 기계괴수와 마주한 참수리 대원들의 후예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지옥 같은 순간을 돌파해야만 했습니다. 파도는 더욱 거칠어졌고 하늘은 이제 먹구름으로 가득 차 서해의 비극을 예견하는 듯 했습니다. 해저의 균열에서 뿜어져 나오던 눈부신 광원이 갑자기 수만 개의 가느다란 빗줄기로 갈라지며 잠수리 357호의 깨진 선체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차가운 강철판은 기괴의 금속성을 내며 떨렸고 잠수사들은 수중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자기장에 휩싸였습니다. 헬멧 너머로 보이는 한상국 하사의 모습은 그 빛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전히 조타기를 움켜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수사들은 산소 경고등이 붉게 전멸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전우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뒤틀린 철판 사이로 몸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해수면 위에서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거대한 물살을 가리며 전장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함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포말은 마치 분노한 용의 갈기처럼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5인치 주포는 이미 기계적인 구동음을 내며 목표를 조준했습니다. 함교의 대형 스크린에는
연평도 해역 전체를 뒤덮은 정체불명의 에너지 반응이 거대한 소용돌이 형태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함장은 차가운 금속 지휘봉을 꽉 쥐며 조국의 바다를 더럽히는 그 어떤 도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나직하지만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던 기계 괴수는 세종대왕함의 접근을 감지한 듯 전면의 붉은 렌즈를 더욱 밝게 빛냈습니다. 기계의 하부에서 수십 개의 분사구가 열리며 푸른색 플라즈마가 바다 표면을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닷물이 순식간에 증발하며 발생하는 거대한 수증기 기둥이 하늘을 찔렀고 그 열기는 수백 미터 밖에 아군 함정 대원들의 피부까지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매캐한 오존 냄새가 화약 냄새를 덮어버렸고 공기는 전기가 흐르는 듯 지직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해저 균열 속에서 거대한 금속 팔들이 솟구쳐 올라 참수리 357호의 선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바다 밑바닥에 숨어있던 거대 기계 생명체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되찾으려는 듯한 기괴하고도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수사들은 그 거대한 기계의 움직임에 밀려 뒤로 튕겨나갔고 수중 통신기는 날카로운 비명 같은 파열음만을 내뿜었습니다. 흑태탕물과 빛이 뒤섞인 바닷속에서 참수리 357호는 서서히 해저 균열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함교에서는 포술장이 사격 허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발사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함장의 승인과 동시에 5인치 주포가 불을 뿜었고 거대한 포성이 서해의 하늘을 찢어발겼습니다. 포탄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는 찰나의 순간이 대원들의 눈에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포탄은 기계 괴수의 방어막에 부딪혀 거대한 불꽃을 일으켰고 그 충격파는 인근 해역의 모든 고속정들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기계 괴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해저에서 끌어올린 에너지 구체를 아군 함대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푸른색 빛의 구체가 수면 위를 스치듯 날아오며 바닷물을 양옆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력 앞에 대원들은 방탄 헬멧을 조여매며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떠나간 윤영하 소령과 대원들의 넋이 이 바다를 지켜주기를 기도하는 마음들이 모여 함정 전체를 뜨거운 전우회로 감싸 안았습니다. 해저의 잠수사들은 마지막 남은 산소를 짜내어 한상국 하사의 조타실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전우의 차가운 몸을 껴안으며 이제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자고 마음속으로 뜨겁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빛의 소용돌이는 더욱 강력해졌고 해저 지각이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진동이 잠수사들의 의식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무너지는 잔해 속에서 대원들은 서로의 생명줄을 단단히 묶으며 결코 혼자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상공에서는 우리 공군의 전투기 편대가 애프터버너를 가동하며 전장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뿜어내는 굉음은 대원들에게 승리의 서곡처럼 들렸고 대함 미사일들이 기계 괴수를 향해 일제히 발사되었습니다. 수십 발의 미사일이 남기는 하얀 꼬리 구름이 6월의 하늘을 수놓았고 서해 바다는 이제 인간의 의지와 기계의 광기가 맞붙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파도는 더욱 높게 치솟아 함정의 갑판을 덮쳤고 그 속에서 대원들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조국을 향한 충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저의 균열이 더욱 거대하게 벌어지며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치색 광민이 잠수리 357호의 선체 구석구석을 핥고 지나갔습니다. 잠수사들의 헬멧 유리에 반사되는 그 기괴한 빛은 심해의 차가운 물속에서도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넘칠거렸습니다. UDT 대원들은 폐부 깊숙이 전해지는 수중 음파의 진동을 느끼며 전후 한상국 하사의 상반신을 조심스럽게 조타기에서 분리해냈습니다. 그 순간 조타실에 뒤틀린 강철 프레임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고 대원들은 서로의 생명줄을 당기며 휘몰아치는 모래폭풍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해수면 위 세종대왕함의 지휘통제실은 이제 거대한 에너지 역장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함장은 구두굽을 타고 전해지는 함정의 미세한 떨림이 단순한 파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지구 내부에서 올라오는 거대한 기계장치의 고동소리였고 그 파동은 승조원들의 심장 박동을 강제로 동기화시키는 듯한 불쾌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상공에서는 우리 공군의 FCOK 편대가 마하의 속도로 가속하며 기계 괴수의 상부를 향해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이 공기를 가리며 낙하하는 궤적은 하얀 실선이 되어 먹구름 낀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기계 괴수의 외벽에 명중한 포탄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눈을 뜨기 힘든 섬광을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기계의 표면은
단 한치의 균열도 허용하지 않은 채 매끄러운 광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은 기계의 중심부에서 수천 개의 미세한 구체들이 솟구쳐 올라 아군 전투기들의 엔진을 향해 유도 탄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바다 아래에서는 잠수사들이 한상국 하사를 안고 필사적인 부상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상승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폐가 터져나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해저의 균열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지각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고온의 열수가 차가운 심해수와 섞이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대원들은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흙탕물 속에서 오직 서로의 손목을 잡은 감각 하나에 의지해 수면을 향해 발을 저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함상에서는 부상병들을 치료하던 의무병들이 갑판을 덮치는 거대한 파도를 피하며 환자들을 고정시켰습니다. 이희완 중위는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저 멀리 바다 위로 떠오르는 동료들의 산소기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피섞인 침을 뱉어내며 구조팀에게 저들을 구해야 한다고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과 기계의 굉음에 묻혔지만 구조대원들은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 구명한을 던졌습니다. 마침내 수면 위로 UDT 대원들의 머리가 솟구쳐 올랐고 그들의 팔 사이에는 그토록 염원하던 전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계 괴수는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 거대한 금속팔을 휘둘러 수면을 내리쳤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물기둥이 솟구치며 구조대원들의 시야를 가렸고 함정의 선체는 옆으로 크게 기울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갑판 위의 대원들은 젖은 금속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움켜쥐며 이 지옥 같은 순간이 끝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잿빛으로 변해 번개를 내리꽂기 시작했고 서해 바다는 인류의 기술과 미지의 힘이 충돌하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함장은 최후의 수단으로 함정에 탑재된 모든 미사일의 일제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수직 발사대에서 솟구쳐 오르는 미사일의 화염이 함교의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고 그 열기는 대원들의 심장에 다시금 불을 지폈습니다. 떠나간 이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긴 채 대원들은 거대한 폭풍 속으로 자신의 운명을 맡기며 다시 한번 방탄 헬멧을 조염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수직 발사대에서 솟구쳐 오른 수십 발의 해성 미사일이 서해의 하늘을 거대한 화염의 줄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미사일의 엔진이 뿜어내는 초고온의 열기는 갑판 위의 바닷물을 순식간에 증발시키며 하얀 수증기막을 형성했습니다. 기계 괴수의 방어막과 우리 해군의 총공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고막을 마비시키는 거대한 진동이 해수면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충격파는 대원들의 가슴뼈를 울리고 시야를 흔들었지만 누구 하나 무기를 진 손에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해저의 균열에서 뿜어져 나오던 비치색 광원도 아군의 결사적인 화력 집중 앞에 서서히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구조물의 매끄러운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 사이로 검은색 액체가 고압으로 분사되며 바다를 오염시켰습니다. 이희완 중위는 갑판 바닥을 움켜쥐며 수면 위로 구조된 한상국 하사와 UDT 대원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전우의 차가운 몸을 마침내 함상으로 끌어올린 순간 대원들은 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기계 괴수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선체를 거세게 뒤흔들며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군의 전투기 편대가 투하한 정밀폭탄들이 기계의 핵심 동력원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발생한 눈부신 섬광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고 이내 거대한 폭발음이 서해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기계의 파편들이 불꽃을 일으키며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괴수가 최후를 맞이하는 장엄한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폭풍이 잦아든 연평도 앞바다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짙게 깔렸던 먹구름 사이로 6월의 달빛이 내려앉아 상처 입은 함정들의 갑판을 비추었습니다. 대원들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전우들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윤영아 소령을 비롯하여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별이 된 6 영웅의 넋이 거친 파도를 타고 고향 땅으로 흐르는 듯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함장은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고 침몰한 참수리 357호가 잠든 해역을 향해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전쟁의 비정함과 미지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대원들의 투호는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구조된 대원들은 멀어지는 연평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지켜낸 평화가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함정의 엔진은 이제 안정적인 구동음을 내며 항구를
육지에서는 여전히 월드컵의 환호성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 뒤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깔려 있음을 대원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한상국 하사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비록 멈춰 있었지만 그가 지키고자 했던 시간은 후배들의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흐를 것이었습니다. 서해의 파도는 그날의 치열했던 기록을 품은 채 오늘도 무심하게 해안선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를 지키는 우리 해군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폭풍우보다도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